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는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꿈꾸고 계시나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두 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경인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연입니다.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 영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 박준범입니다. 저는 20살에 수의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다가 그 다음 해에 시각장애인이 돼서 학교를 나왔어요. 38쯤 이제 복지관이랑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고3 때 제가 인강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사를 하시면서 EBS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멋있어 보이고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신 부분이 공감을 많이 좀 가가지고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가서 네, 아 교사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떴던 직업이 공무원이랑 일반 학교 교사였는데 네. 저는 공무원은 하기 싫더라고요. 앉아서 행정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학생들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사범대를 성적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좀 아시는 사이시라면서요? 잘 알아요. 맞나요? 효명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 저희가. 효명 장학금. 네. 사실은 효명장학금을 여기 태연 선생님이 먼저 받으셨고 네. 제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임용고시 뭐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저처럼 임용 카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얻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전공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사들도 이 강사들을 많이 듣는구나 해서 좀 샘플 강의 들으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미리 제가 임용시험 준비하기 한 1년 전부터 책을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복지관에 좀 맡기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딱 공부를 시작하면 책이 부족함 없이 세팅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임용 붙으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그 시각장애 선배들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용고시를 힘들게 이제 보시고 교사가 되셨는데요.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원서 책을 처음부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대한 걸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교사 업무라고 하면은 뭐 가르치는 거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연구부라는 데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 뭐 수업 관련된 뭐 공개 수업도 관리하고 뭐 선생님들 연수도 관리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수업 관련된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저는 네. 거기서 연구부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름은 되게 멋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국제 업무, 독도교육, 멋있는데요? 나라수 뭐 이런 이름 멋있는 건 다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담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8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두근두근합니다. 궁금한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셨을 때 학생들이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또 아니면 학부형들이 우리 애들을 시각장애인이 가르친다고? 이런 좀 또 안 좋은 반응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희 때랑 다릅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뭐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같은 반에 누가 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네. 그 수업하실 때 과연 어떻게 수업하실까 약간 궁금한데요. 우선 준비는 노트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네. 이제 출판사 사이트나 네. 유튜브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걸 일단 다운을 받아서 일단 검토를 해요. 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업무지원 선생님한테 편집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파일과 학습지 파일을 이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면 그 분류를 이제 또 업무지원 선생님이 해주시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를 들고 교실로 가면 교실에서는 저는 이제 한 손에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한 손에로 특히 영어다 보니까 도저히 들으면서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손에로 교과서하고 프린트 파일을 같이 열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는 네. 학습지랑
그다음 PPT로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PPT 뭐 제작은 저희 업무지원인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교탁에 서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 업무지원인 선생님이 보면서 제 말이랑 들으면서 제 말 끝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틀어주시고. 이 학교에 혹시 시각장애인 이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서 뭐 편의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구청에 신청을 하셔서 좀 깔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구청에서 좀 예산이 잘려가지고 많이는 못 깔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시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낮에 보행은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제가 글씨를 못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좀 배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교과 교실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빔 설치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 따로. 그리고 이제 업무를 제가 받을 때 처음에 한 1년은 거의 업무가 없었어요. 그러다 매년 조금씩 업무를 제가 이제 그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꿈꿨던 교사 생활과 현실과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중도가 돼서 내가 원하던 길로 안 갔을 때 교사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교사가 안정적이야. 교사를 해볼까 했을 때 과연 내 남은 삶이 일주일에 많게는 300명의 아이들을 만나고도 네. 내가 정말 기가 어떤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기가 빨리지 않고 너무 사람한테 치이지 않고 내가 과연 즐겁게 60살까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행정이 되게 비중이 많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으로서는 제가 갔을 때 업무 분장이 빈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업무를 안 주다가 점점 주는 상황인데 담임은 아직까지는 끝끝내 안 주더라고요. 그 학생들 교육할 때 나만의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을 줘요. 그게 좋은 게 아이들의 수준차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줘요. 음. 끝남의 그 기준은 뭐냐면 저한테 테스트를 다 받아요. 그래서 통과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45분이지만 30분 하고 끝나면 그냥 노는 시간을 줘요. 마음대로 놀아라. 그런데 45분 끝나고 안 끝난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직장으로 하자면 성과급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좀 잘하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학교가 학원이랑 가장 다른 점은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학생들이 직접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면 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교사란? 저는 네. 좋은 교사는 늘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어른으로 인식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아직까지 그걸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순서가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학생이 수용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먼저 학생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설명을 해주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납득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를 하라고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줘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걸 따라하는. 선생님이 좀 눈이 안 좋아서 보조 선생님이랑 같이 하신다고 첫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2학년 돼서 선생님이랑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았고 3학년 때도 같은 반 하고 싶고 너무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타로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태연 선생님이 담임도 너무나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